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경제 이슈를 알아보는 비즈앤머니입니다. 네, 최근 일명 잘 달리는 차들, 이 각종 성능 그리고 주행 능력을 크게 끌어올린 차들이 이슈 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메르세데스 벤츠와 그 딜러사죠, 한성 자동차가 이 고성능 모델, 즉 AMG 모델을 우리 고객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마련했습니다. 참 멋집니다. 장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터치스크린을 누르자 나만의 고성능 차량이 만들어집니다. 3D 컨피규레이터 1 디스플레이를 통해 고객이 차량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고개를 돌리면 원하는 차량의 배기음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한성자동차가 고성능 브랜드 AMG를 경험할 수 있는 브랜드 센터를 선보인 이곳은 지난 9일 문을 연 AMG 서울입니다. 국내 최초이자 전 세계 6번째로 문을 연 AMG 서울은 메르세데스 AMG만을 위해 마련된 전용 공간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커지는 고성능차 수요를 끌어들여 수입차 시장에서 1위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The focus is on the brand promise of driving performance, which unites the core strength of AMG, cutting-edge technology, and a passion for dynamic and emotionally appealing products. From the original niche, AMG has significantly grown worldwide over the past decades. This applies to South Korea too, where we started with only 2 units of AMG sold in 2003 when we first entered the market, and where AMG today is one of the most prominent automotive performance brands. 실제로 AMG는 지난해 4,300대 이상,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5,000대 이상이 판매되며 이미 지난해 판매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AMG 차량 라인업과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는데요. AMG 게이밍존을 통한 가상 체험과 시승을 통해 직접 AMG 차량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AMG는 원맨 원엔진으로서 한 명의 엔지니어가 하나의 엔진을 끝까지 책임지게 됩니다. 이로써 AMG의 장인 전신과 모터스포츠 DNA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독특한 컬러와 사양을 갖춘 AMG 서울 에디션 모델과 AMG 서울 오픈을 기념해 독일 본사에서 지원한 스페셜 모델이 전시되어 있어 고객은 AMG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벤츠와 한성자동차는 AMG 서울을 통해 공격적인 제품 확대에 나서는 동시에 일상에서의 스포츠카 문화에도 선도적인 입지를 다져갈 계획입니다. Clear why Hansung Motor is focusing on and investing in the AMG brand. It's because we would like to meet the increasing needs of our customers who are enjoying high-performance cars and motorsports in Korea. Based on our strong efforts to build differentiated AMG branding, Hansung Motor would like to go one step further by operating Now AMG Seoul, the first AMG brand center in Korea. 최근 자동차 회사들이 고성능 차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벤츠와 한성자동차가 AMG 서울을 통해 고성능 차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박수영의 TV 장민선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출소 후 첫 행보에 나섰습니다. 행선지는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였는데요. 이영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서울 캠퍼스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인 청년희망 온 프로젝트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 이날 일정은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후 첫 공식 외부 일정이라 재계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오전 11시 5분께 행사장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첫 대회 복귀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행사 시작 10여 분여를 앞둔 오전 11시 20분. 행사장 1층 로비에 먼저 나와 김부겸 국무총리를 맞이한 이 부회장은 김 총리와 함께 온라인 교육 현장을 참관하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 등에 대해 직접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둘러싼 취업 제한 논란 등을 고려해 공개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청년 일자리 신규 창출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선 취업 연계형 SSAFY 교육생을 연간 1,000여 명 수준에서 내년부터 2,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년 창업 지원을 하는 시랩 아웃사이드와
중소 중견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스마트 공장 등 기존 사회공헌 사업도 확대해 연간 1만 개, 3년간 총 3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삼성이 지난달 공식 발표한 4만 명 고용 약속과는 별개로 총 7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셈입니다. 이에 김 총리는 과감한 결단을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도 만들어주신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회장도 청년들의 희망을 위해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청년희망 온 프로젝트는 김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교육기회 창출 사업으로 정부가 맞춤형 인재 육성에 필요한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기업은 청년에게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이 내건 동행 경영 철학 아래 KT에 이어 청년희망 온 프로젝트 사업 2호 기업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석방 출소 후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청년 고용에 방점을 찍은 이재용 부회장. 이를 통해 그가 제시했던 동행 비전 실현에도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박스경제TV 이영선입니다. 오늘 우리 리포트는 이 전통시장에 가면은 어떤 이득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임세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오전의 한 전통시장. 추석을 앞두고 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부쩍 늘었습니다. 시장 안 점포 입구마다 지난 6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팻말이 놓여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온누리 상품권 및 지역 상품권 등 재난지원금으로 장을 보는 시민들이 많아져 시장에 활기가 넘치기를 기대하는 건데요. 우리 상인회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적극적으로 받는다는 안내문을 각 점포마다 붙여놨고 소진공에서 지금 온누리 상품권을 많이 풀었어요. 그것이 전통시장들에게 많은 활력을 넣을 거예요. 이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봉환 이사장도 직접 시장을 찾았습니다. 현재 소진공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지원금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온누리 상품권을 적극적으로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도 보면 그 재난지원금을 받았을 경우에 이제 전통시장이 한 21% 정도 매출이 좀 올라서 그리고 이제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온누리 상품권을 저희들이 이제 기간 중에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저렴하게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사용된 대부분의 재난지원금은 주로 외식과 장보기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소진공은 올해까지 온누리 상품권 3조 1,500만 원 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 7일 기준 추석 특별 판매 기간에만 온누리 상품권 3,485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10월부터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 전환이 이루어지면 소진공은 고객 서비스와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스마트 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아집니다. 박스경제TV 임세림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는 코너죠. 김홍모 기자의 부릉부릉 시간입니다. 자, 오늘 김 기자가 어떤 차를 뒤에 나오네요. 볼보입니다. XC60. 스웨덴의 완성차 업체인 볼보의 주력 모델입니다. 자, 김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김홍모 기자. 네. 자, 볼보가 신형 SUV를 선보였다고요? 네, 신형 XC60에 국내 최초로 통합형 SKT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볼보 자동차 코리아가 한 호텔에서 팝업 전시를 열어 제가 현장에 직접 방문해 무엇이 다른지 좀 살펴봤습니다. 네, 볼보와 통신사 SK텔레콤의 만남이라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김홍모 기자가 준비한 리포트 확인하겠습니다. 볼보 자동차 코리아가 전세대 모델 출시 후 4년 만에 부분 변경을 거친 신형 XC60을 공개했습니다. 신형 XC60의 외관은 전면부 범퍼 디자인의 변화를 통해 볼드한 디자인을 강조했고 후면부 배기구 디자인을 히든 타입으로 바꾸는 등 각 부분의 디테일을 살림과 동시에 역동적이고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했습니다. 볼보 자동차 코리아는 SK텔레콤과 협업을 통해 신형 XC60에 T맵, 누구, 플로 등을 연동한 한국형 통합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운전석에 앉아 집안 거실 전등을 목소리만으로 켤 수 있고 날씨, 뉴스와 같은 정보 탐색과 문자 전송 등 음성으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한데요. 음성 인식률이 96%에 달해
기존의 유사 시스템에서 느낀 답답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아리야, 서울역으로 가자.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로 가자. 서울역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실시간 연동이 시작합니다. 되는 거죠? 볼보 자동차 코리아는 자동차 업계에 불어오는 디지털화에 발맞춰 볼보 카스 앱, 볼보 온콜 등 고객과 차량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신규 서비스도 추가했습니다. TV가 있고 리모컨이 있다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TV는 차가 되는 거고 리모컨은 개인들의 휴대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휴대폰을 통해서 적어도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모든 펑션들을 거의 작동을 하게끔 만들 수 있고요. 국내 시장에 대한 볼보 자동차 코리아의 야망도 커졌습니다. 이 세그먼트에서 뉴 XC60이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볼보 형차가 갖고 있는 이런 가격 경쟁력, 또 상품 경쟁력에 다른 어떤 브랜드보다도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작년 대비 2배가 되는 25,000대를 판매하는 회사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K-옷을 입은 스웨덴의 베스트셀링 SUV인 신형 XC60이 그 기대만큼의 성적표를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네, 이제 볼보의 XC60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출시가 될 텐데 통합형 SKT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는 한국 특화 서비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네, 통합형 SKT 인포테인먼트는 한국에만 도입되는 전용 시스템입니다. 구글 서비스 이용 빈도가 높은 미국과 유럽,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는 구글맵 기반의 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됩니다. 볼보 자동차 코리아는 약 2년의 개발 기간 동안 300억 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2020년에 국내 프리미엄 수입차 판매량 12위를 넘어 올해 10위권 내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김홍모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면역세포 치료제 기업 바이젠셀이 지난달 상장과 함께 신약 개발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면역 항암제 시장 그리고 글로벌 면역 억제제 시장에서 최고의 기업이 되겠다는 강한 포부를 밝혔는데요. 바이젠셀의 김태규 대표를 김효선 기자가 만났습니다. 달라진 것보다는 이미 벌려놓은 것을 진짜 충실하게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 것이 더 절실합니다. 바이젠셀은 선도적 면역세포 치료제 전문 기업입니다. 바이탈리제이션, 제네틱 엔지니어링, 셀 세라피의 합성어인데 저희는 이제 면역세포 치료와 그리고 유전자 치료, 정밀 맞춤 의료를 통해서 지금 난치병을 치료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바이젠셀이 가지고 있는 면역세포 치료제는 혈액 내 세포 중에서 T세포를 기반으로 하는 바이티어라고 하는 플랫폼 기술하고 그리고 감마델타 T세포라고 하는 세포를 이용한 바이레인저 골수성 억제 세포를 이용한 바이메디어라고 하는 세 가지 면역세포를 이용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T세포는 종양 항원이나 아니면 바이러스에 특이적으로 세포를 살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T세포와 감마델타를 이용한 세포는 우리가 항암 면역 치료제로 지금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바이메디어는 면역 억제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면역 체계 자체가 바이러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체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하는 T셀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앱스타인-바 바이러스가 감염된 림프종을 치료하는 치료제입니다. 동일한 원리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T세포를 저희가 생산하면 치료제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주력인 부분이 저희가 바이티어에
세계에서 T세포 치료제가 가장 주력인데 이러한 치료제는 벌써 2007년도부터 저희가 연구자 임상을 통해서 좋은 효과나 그런 안전성을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앱사인바 바이러스, EB 바이러스가 감염된 NKT 림프종을 치료하는 걸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 그것이 24년 정도의 조건부 판매 허가 예정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는 상장이 사회적인 책임이 엄중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미 저희는 상장 이후에 해야 될 일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상장을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프라 시설로서 GMP 시설을 조기에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진행에 따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면역세포 치료제 회사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글로벌한 시장에 진출을 하고 세계 최고의 면역세포 치료제 전문 기업이 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추석입니다. 뒤에 우리 그림에서도 한복 입고 있죠. 다 같이 이렇게 만나고 하면 참 좋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또 손주들도 같이 만나면 참 좋겠죠. 근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또 혹시나 모를 내가 나 때문에 또 피해를 보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들 때문에 못 만나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국내 한 통신사, 이름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LG유플러스가 AR을 통해서 가족들끼리 또 친인척들끼리 만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자, 임세린 기자가 어떤 건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절을 맞아 가족들이 AR 증강현실 안경을 쓰고 가상의 공간에서 만났습니다. 가상 공간에는 차례상이 차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AR 안경만 착용했을 뿐입니다. 원주와 부산이라는 먼 거리를 5G AR 기술 하나로 좁힌 겁니다. 멀리 있는 그리운 가족들을 가상현실 공간에서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해 LG유플러스가 세계 최초로 내놓은 5G AR 글래스 기술이 올 설 명절에 이어 추석을 앞두고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가족 만남이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과 똑같은 얼굴의 아바타로 유플러스 AR방에 접속하기만 하면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LG유플러스는 이렇게 아바타가 아닌 실제 모습으로도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했는데요. 유플러스 TV 가족방송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화면을 실시간으로 상대방의 유플러스 TV에 중계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에 관계없이 모바일 스마트폰만 있으면 앱을 실행하면 즉시 바로 먼 거리에 있는 IPTV로 직접 생중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는 듯한 생생함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LG유플러스의 5G AR 글래스 기술이 언택트 추석의 아쉬움을 조금은 달래줄 수 있는 대안의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팍스경제TV 임세림입니다. 롯데가 오프라인 매장 혁신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동탄점 그리고 타임빌라스 두 개의 신규 점포를 출점했는데 이 타임빌라스는 체험형 콘텐츠는 많지만 프리미엄 아울렛이라는 명성에 맞지 않게 명품 매장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롯데백화점 동탄점을 오픈하면서 달라진 백화점의 모습을 보여줬던 롯데쇼핑이 이번엔 달라진 아울렛을 선보였습니다. 바로 경기도 의왕에 자리 잡은 타임빌라스인데요. 기존의 많은 아울렛들이 지역명을 따서 지점명을 설정했던 것과 달리 롯데 같은 경우는 이곳을 시간도 머무는 공간이라며 지점명부터 차별화를 뒀습니다. 롯데쇼핑이 내세우는 미래형 아울렛은 어떤 모습일까요? 발아산과 백운호수 사이. 잔디광장에는 어린이용 놀이시설과 자작나무 천여구루가 가득합니다. 롯데가 자연 속 휴식을 컨셉으로 내세운 타임빌라스입니다. 연면적 약 17만 5,200제곱미터 규모의 총 4개 층에서 245개 브랜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공간 기획할 때부터 체류형 공간을 많이 기획을 하였습니다. 그게 2,000평 규모의 잔디광장과 약 300평 규모의 웰컴존 1이라는 돔, 그리고 3,500평 규모의 글래스하우스 10개 동을 저희들이 설계한 거고, 고객들이 쇼핑 이후에도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기획하여 오랫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한 타임빌라스의 대표적인 공간은 글라스빌입니다. 중앙 잔디광장으로 타임빌라스에는 유리 건축물 1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뒷 바라산을 배경으로 거대한 식물관 같은 건물들은 매장이 아닌 공원에 놀러 온 기분이 들게 합니다. 글라스빌 앞쪽으로는 자유롭게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잔디광장 플레이빌과 아쿠아파크가 있어 아이들이 뛰어놀기에는 안성맞춤입니다. 아울러 가족 단위의 고객을 겨냥해 골프와 유아동 매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골프는 아이쇼핑 대신 벙커 연습장을 마련해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게 하고 국내 아울렛 최초로 아동 가구 전문 조닉을 구성하고 1,500제곱미터 규모의 실내 체험형 스포테인먼트 콘텐츠인 바운스도 입점시켰습니다. 기존 아울렛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매장 구성과 동선 인테리어로 어떻게 하면 롯데가 사람들을 오랜 시간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할까를 많이 고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족 단위의 고객 매출이 많은 아울렛의 특성상 이곳에는 아동과 자녀를 위한 곳들이 집중적으로 편성이 됐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아울렛 느낌보다는 오프라인의 체험형 공간을 집합한 쇼핑 동산의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다만 프리미엄 아울렛이라고 불리기에는 실속이 없다는 느낌입니다. 파주나 김포에 구성된 경쟁사 아울렛과 달리 소위 명품이라고 불리는 브랜드도 없고 남성 제품 브랜드는 10여 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쇼핑을 좋아하는 여성들이 즐길 만한 브랜드도 많지 않습니다. 자연 친화적 아울렛을 만들기 위해 영업 면적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입점 브랜드가 그만큼 준 것입니다. 어린 자녀와 나들이 삼아 나가기엔 최적의 장소지만 젊은 세대를 지속적으로 끌어들이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이는 롯데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타임빌라스는 지난 12일 오픈 후 5일 동안 76억 4,3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기대치를 한참 웃도는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롯데의 바람대로 타임빌라스가 우수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경기 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 부분에서 참 유명한 기업입니다. 바로 이제 두산 퓨얼셀입니다. 두산 퓨얼셀이 이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좀 보면요. 3년 연속으로 이 기업이 신규 수주액이 1조 원을 달성을 했고요. 자, 오는 2023년에는 매출이 1조 5천억 원을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담당 기자죠. 이정현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먼 미래일처럼 여겨졌던 수소 사회가 한층 구체화되면서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 정부는 지난 2019년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1.0을 통해 2040년까지 내수 연료전지 설치량 8기가와트 달성을 목표로 세운 바 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연평균 350메가와트에서 400메가와트 규모의 신규 연료전지 발주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중심에는 수소 사업에 있어 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산화 98%를 달성한 두산 퓨어셀이 있습니다. 실제로 두산 퓨어셀은 최근 3년 연속 신규 수주액 1조 원을 달성하는 등 높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3년에는 매출 1조 5천억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저희 두산 퓨얼셀은 저희 R&D 센터를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곳에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또한 국내 중소기업들로부터 부품을 조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수소 산업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기업이 저희 두산 퓨얼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최근에는 가장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인산형 연료전지를 바탕으로 선박용 연료전지 개발에 뛰어들면서 사업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산 퓨어셀은 하반기 수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차세대 연료전지인 트라이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트라이젠은 수소와 전기를 함께 충전할 수 있는 복합충전소, 온수 공급 및 지역 난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트라이젠은 수소, 전기, 열 세 가지의 에너지가 동시 생산되는 제품인데요. 생산량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소차 수요에 따른 탄력적 운영 및 기기 가동률의 극대화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전기차가 급속 충전할 때 필요한 고전력을 그리드 연결 없이 공급할 수 있어서 수소, 전기 융복합 충전소 확대의 비즈니스 기획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두산 퓨어셀은 지난 8일 경기 파주 킨텍스에서 개막한 수소산업 전시회, 수소 모빌리티 쇼에도 참여해 연료전지 실제 제품의 75% 크기 모형과 인터랙티브 터치월 등 연료전지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였습니다. 이같이 매번 행사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수소차뿐만 아니라 수소 드론, 그리고 수소 선박까지 수소에 관해 무엇이라면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산 퓨어셀의 지난해 발전용 연료전지 연간 생산 능력은 업계 최대 규모인 90메가와트로 올 하반기에는 127메가와트, 2022년에는 275메가와트까지 늘린다는 목표입니다. 팍스경제TV 이정현입니다. 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